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미싱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미싱 스토리 3봉, 공업용 3봉인 MS9000D 그리고 사절 3봉인 UTD 실 끼우는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실 걸어두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에 5개까지의 실을 꽂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 첫 번째가 맨 왼쪽에 있는 1번 바늘실, 가운데 바늘실, 맨 오른쪽 바늘실 1, 2, 3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 2, 3번. 그리고 이거는 가루파실, 위에서 지그재그로 덮어주는 가루퍼실이고요. 이게 밑에서 지그재그로 덮어주는 체인 루퍼 실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으로 제가 지칭을 하고요. 여기 실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먼저 이 실을 각 안테나 상단에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실 준비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이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걸어줍니다. 일 번 바늘실은 가이드바, 중간 가이드바에 걸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실, 가이드바의 맨 왼쪽 구멍에 위에서 아래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3번 실, 뒤에서 앞으로 끼워주시고 중간 바 오른쪽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체인 루퍼실, 뒤에서 앞으로 중간 가이드바에 끼워줍니다. 마지막 체인 루퍼실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중간 가이드바에 걸쳐줍니다. 이제부터 안테나는 다 끼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체에 실 끼우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끼우는 실은 5번째 체인 루퍼실입니다. 안테나를 통과한 실을 제일 먼저 위에 보이시는 실 가이드의 오른쪽, 맨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관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관 같은 경우는 실을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꼬아 주시면 넣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관에 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이 장력 다이얼에 실을 끼우는 겁니다. 파이프를 통과한 실을 첫 번째 보이는 이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주세요. 그 다음 통과한 그 실을요, 바로 왼쪽에 있는 구멍 있죠? 이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끼워주시면 그 다음 보이시는 이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접시 있습니다. 이 접시의 아래쪽으로 해서 접시 사이에 실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실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 접시 사이에 실이 겉으로만 걸치게 되면 실의 장력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장력이 너플너플해진다든지 이상하게 박음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5개 있는 모든 다이얼 접시 사이는 실을 쏙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보이시는 여기 구멍, 그리고 바깥쪽 구멍에 실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협소한 부분이니 이렇게 핀셋을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조그만 다이얼도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접시가 있죠. 이 접시 사이에 아래 방향으로 해서 쏙 넣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구멍에, 아니죠, 왼쪽에 있는 구멍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보이시는 이 커버를 열어주시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실을 끼우시는 구멍은 오른쪽 이 구멍과 이 구멍입니다. 근데 재봉기가 멈춰 있는 상태에 따라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리면 이런 식으로 실치기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내가 편하게 낄 수 있는 바늘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제일 끼우기 편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손으로 돌려주시거나 이렇게 멈춰 주신 후에 실을 제일 먼저 오른쪽에 있는 구멍 끼워 주시고, 중간에 이 사이길이 있습니다. 이 사이길도 통과시켜 주신 후에 왼쪽에 있는 구멍에도 실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왼쪽에 있는 이 커버입니다. 이 커버도 이 손잡이 레버를 당겨서 열어 주시면 됩니다. 커버를 여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오른쪽 구멍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시고요. 쭉 가시면 그 다음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른쪽에서 왼쪽 실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구멍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루퍼에 이제 실을 끼우면 되는데, 루퍼가 지금 바늘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루퍼가 왼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폴리를 돌리시면 루퍼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실을 넣어 주시면 이쪽으로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온 실을 루퍼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인 루퍼에 실 끼우는 걸 완료했습니다. 5번 체인 루퍼 실을 끼우신다면, 그 다음은 1번 바늘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실을 가지고 오셔서 제일 위에 있는 상단에 왼쪽에서 두 번째 구멍이 2개 있거든요. 이 두 구멍 중에
오른쪽 구멍을 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장력 다이얼, 보이시는 제일 첫 번째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구멍에 위에서 아래로 실을 끼워 주시고, 마찬가지로 장력 다이얼 접시 사이에는 실을 쏙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구멍에 실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판에 실을 구멍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보이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뚜껑이 이렇게 열려지거든요. 이렇게 열어 놓으면 여기 보이시는 구멍 중에 1번 바늘은 맨 안쪽 구멍에 실을 끼워 주시고요. 그대로 쭉 가서 여기도 맨 안쪽 구멍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뚜껑을 열면 여기 안에 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솜은 뭐냐면 실 기름을 묻힐 수 있는 솜으로서 이제 고속으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바늘이 열을 받아서 그 열로 인해 실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실에 기름을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여기다 실기름을 부어 놓으면 실이 이렇게 공급되는 와중에 실기름이 묻어서 윤기가 나게 되죠. 네. 그 다음은 보이시는 요 구멍 중에서도 안쪽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에 구멍 맨 오른쪽, 아니죠, 맨 안쪽이죠. 맨 안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은 바로 여기 상단에 있는 부분 있죠. 상단에 맨 안쪽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실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도 맨 왼쪽에 걸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늘 쪽으로 실 끼우시면 되는데요. 손가락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 보호대를 열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은 이쪽에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 위에 보면 구멍 3개 중에 맨 왼쪽,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늘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주세요. 이것으로 1번 실 끼우는 걸 마쳤습니다. 미싱스톨리 3봉 2번 실 끼우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2번 실은 앞서 먼저 보여드렸던 1번 실과 바로 옆 라인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번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여기 오른쪽 구멍을 통과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얼, 제일 첫 번째 구멍은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구멍은 뒤에서 앞으로 실을 크로스해서 걸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좌측에 있는 구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일 중요한
장력 다이얼의 접시 사이는 이 접시에 실을 쏙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왼쪽에 있는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측에 있는 이 철판에도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통과하셨을 때 이 실이 이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는 이 갈고리 중간에 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 가운데에 구멍에 실을 넣어 주시고요. 실기름통을 통과해서 그 다음 가운데 구멍, 그 다음 여기 가운데 구멍 통과해 주시고 계속 가운데에 있는 구멍만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체기 가운데 구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시고 아래에 있는 여기 가운데 쪽 넣어 주신 다음에 비어 있는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 부분에 실을 걸쳐 주시면 되고요. 이걸 쓰시다 보면 이 실들이 한 구멍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늘 쪽에 실을 끼워 주셔야 되는데 손가락 보호대를 옆으로 밀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바늘 바로 위에 있는 바늘구멍 위쪽 가운데 구멍에 실을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바늘구멍에 실을 앞에서 뒤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번 실 끼우는 걸 끝냈습니다. 3번 바늘실에 실 끼우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를 통과한 실을 맨 위에 오른쪽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로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장력 다이얼 첫 번째 구멍이죠. 첫 번째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 줍니다. 그 다음 구멍은 뒤에서 앞으로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넣어 주시고요. 장력 다이얼 접시 사이에 밑으로 해서 쏙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실은 갈고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걸쳐 주시고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이 꼬이지 않도록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실기름 통 오른쪽에 있는 맨 앞에 구멍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세요.
실기름을 통과한 후 왼쪽에 있는 구멍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높이 서 있는 이 실 구멍에 끼워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여기도 앞에 구멍이 비어 있죠. 여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주세요. 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실책이 앞쪽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 걸쳐 주시고요. 이게 3번 바늘, 맨 오른쪽 바늘이기 때문에 오른쪽 길로 실을 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 2번 바늘 쪽 실 끼우는 것과 같이 실은 오른쪽을 통과시켜 주시고 바늘 위에 있는 여기 맨 오른쪽 구멍이죠. 3번 구멍에 실을 앞에서 뒤로 끼워 주십니다. 그 다음 통과한 실을 바늘 구멍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체인 루퍼 그리고 바늘 3개 총 4개의 실을 모두 끼웠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쪽에 달려있는 요 모양, 이게 가루퍼라고 합니다. 이 가루퍼 쪽에 실을 걸치지 않으면 3봉을 작업했을 때 겉은 직선, 뒤집어 봤을 땐 오버로크 같이 좌우로 엮여져 있는 커버 스티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가루퍼에 실 끼우기 전에 지금 바늘 쪽 실 그리고 체인 루퍼 실을 모두 꼈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때 이 손가락 보호대는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사절 삼봉의 경우는 전자식 노루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판을 뒤꿈치 쪽 뒤로 살짝 밟으시면 누르고 있는 만큼 노루발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노루발이 상승한 후에 원단을 넣고 원을 위치 잡고 노루발 내린 다음에 페달을 밟아주시게 되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소통으로 이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프리함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어서 하실 수도 있고, 작업이 이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고 싶다 하면 사절삼봉의 경우는 발판을 뒤로 꾹 밟아주시게 되면 사절이 됩니다. 사절이 되고 나서 이렇게 노루발이 상승하게 되고 원단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번 바느질이 검정실이다 보니까 두 줄로 꼭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세 줄짜리 체인이 나오게, 아니, 커버 스티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 바늘 3개가 있죠. 1, 2, 3번. 이 3개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자면 왼쪽 바늘 1번 바늘이 맨 왼쪽 스티치 직선 스티치를 담당하게 되고 가운데 바늘은 가운데 스티치 그리고 3번 바늘은 맨 오른쪽 스티치를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2번 바늘을 제거하게 되면 이 가운데 한 줄이 사라진 좀 넓은 두 줄 커버 스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바늘을 제거하고 1, 2번만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흰색 실 보이시죠? 이렇게 좁은 두 줄 커버 스티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인복, 아동복에 따라 이 커버 스티치의 폭도 조절해 가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번 바늘을 빼거나 혹은 3번 바늘을 빼서 좁은 혹은 넓은 삼색 실 커버 스티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1번과 3번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한 줄 팔자 매듭의 체인 스티치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직선 박음질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 뒤쪽이 흰색 실 보이는 것과 같이 팔자 매듭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재질에 주로 사용되는 팔자 매듭 한 줄 체인 스티치가 나오는데, 늘어나는 재질에 터지지 않는 직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가루퍼 실 끼워서 이제 탑 커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한 가루퍼 쪽 실을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번, 2번, 3번 바늘실과 같이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중간에 체인 루퍼 실 끼울 때와 같이 실이 통과하는 파이프 통로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쪽입니다. 이쪽 파이프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위에 첫 번째 오른쪽 구멍 통과해 주시고 이 파이프 쪽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쭉쭉 실을 공급해 주시면 되시고요. 파이프가 길다 보니까 실 두 가닥을 꼬아서 좀 힘있게 꼬아서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좀 보다 더 길게 두 가닥을 꼬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두껍게 두 가닥을 꽈서 넣어 주시면 쉽게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이얼 첫 번째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 구멍은 뒤에서 앞으로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 구멍, 그리고 장력 다이얼 접시 사이 아래쪽으로 해서 쏙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장력 다이얼 맨 왼쪽에 있는 이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고요. 마지막 여기 철판 베이스 쪽 있죠? 철판에 있는 해당 위치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실기름통 아래 부분에 있는 이 길을 통해 실을 넣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서 왼쪽, 그 다음도 오른쪽에서 왼쪽. 네,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구멍이 두 개 있는데요. 구멍 두 개 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신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실을 채가주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 아래에 실을 걸쳐줍니다. 그 다음 왼쪽 안쪽에 꼈으면 안쪽에 실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주시고, 그 다음은 아래 보이는 보조 장력 다이얼 쪽 첫 번째 구멍에 위에서 아래로 접시 사이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구멍 여기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구멍 위에서 아래로 실을 걸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실이 꼬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꼬여 있는 건 실은 풀어 주시고, 그 다음 가루퍼 첫 번째 실거리에 실을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실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루퍼 쪽에 실을 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루퍼에 실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탑 커버 스티치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루퍼 쪽에 보시면 실을 이 가루퍼 끝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걸쳐 주시면 되시고요. 노루발 들고 원단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원하는 위치에 끝나셨다면 이제 사절 발판을 눌러 실을 커팅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사절이 되더라도 가루퍼 위에 실은 사절이 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루퍼 실은 따로 쪽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탑 커버 스티치가 완성이 됩니다. 밑에 모양은 이렇게 나오고요, 위의 모양은 탑 커버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각 위치에 있는 다이얼의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설명의 경우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땀수 조절 다이얼입니다. 땀수 조절 다이얼이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땀수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촘촘해지게 되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땀수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5 정도에 위치시켜서 저희가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이얼은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인데요, 이건 차동 조절 다이얼이라고 해서 앞톱니, 뒷톱니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라인에 있는 것은 앞톱니와 뒷톱니가 원단을 이송하는 이 크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게 되면 앞톱니의 이송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겨 있는 이 메인 다이얼을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 레버를 통해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레버를 위로 올리게 되면 앞에 톱니의 움직임이 뒤에 톱니 대비해서 더 적게 원단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걸 쓰는 경우는 원단이 울지 않아야 되는데 우는 경우, 이랬을 때 이 차동 조절을 위로 올려 주시게 되면 원단이 덜 울게 되고요, 반대로 원단을 고의적으로 울게끔 샤링을 주셔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얘를 레버를 아래로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톱니가 뒤에 톱니보다도 더 원단을 많이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운데 맞춰 주시고 풀었던 이 다이얼을 잠가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공업용 3보 바늘 교체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1번, 2번, 3번 바늘 위로 검정색 육각 나사들이 조여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1번 바늘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어진 육각 바늘 렌치를 통해서 풀어 주시면 되시고요,
나사를 적당히 푸시면 바늘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공업용 삼봉의 경우는 DV라는 품번의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바늘 앞뒤 구분하는 방법은 바늘 구멍을 봐주시면 되시고요. 바늘 구멍 위로 얇고 긴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앞쪽을 바라보게끔 하셔야 됩니다. 항상 바늘은 거꾸로 끼면 모든 미싱들이 작업이 이상하거나 바늘이 부러진다든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바늘 앞뒤 구분은 잘 하셔야 되는데요. 바늘 구멍 위로 길게 홈이 파져 있는 게 앞을 보게끔 해서 끼워 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끼우는 방법은 뺄 때의 역순입니다. 그래서 쭉 넣어 주시고, 공업용 3번의 경우도 공업용 오바롯과 같이 각 1, 2, 3번 바늘의 높이가 틀립니다. 이게 다른 게 정상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쪽과 높이를 똑같이 해주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쭉 올렸을 때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면 그때 바늘 구멍이 앞쪽을 정확히 바라보는지 좌우 맞춰주시고 다시 풀었던 나사를 잠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싱스토리 MS9000 UTD 사절 3봉 컨트롤 박스 사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절 3봉의 경우 컨트롤 박스에 여러가지 버튼이 있지만 주로 쓰는 기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 노루발 기능 켜고 끄고 하는 것과 슬로우 스타트, 그리고 바늘 상정지 하정지 세팅 기능입니다. 제일 먼저 이 3봉의 속도 조절하는 방법은 전원을 켜면 이렇게 영 모양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좀 켜져 있다는 뜻이고요. P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P-01번이 뜹니다. 이 01번에 들어가게 되면 속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S 버튼 누르면 지금 해당 속도가 700까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단위, B가 100단위, A가 1000단위고요. B가 100단위, C가 10단위, D가 1단위입니다. 보통 이제 100단위나 1000단위를 가지고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커서가 깜빡깜빡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고, 다시 1000단위 같은 경우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줄여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000에서 1500 정도 맞춰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더 낮은 속도, 400 이렇게 낮춰 놓으시면 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작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밤에 작업하실 때는 속도를 낮춰서 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맞추셨다 하면 다시 S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은 무엇이냐면 켜놓게 되면 초록색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작업을 시작하고 멈추었을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기능이고요. 이게 꺼져 있으면 작업 도중 멈췄을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은 켜놓게 되면 화면과 같이 초록색 불이 점등되게 되고요. 이거는 가위하고 노루발 표시가 같이 있는데 사절하고 나서 노루발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버튼도 사용 유무에 따라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로우 스타트 기능으로 이걸 누른다 하더라도 체감상 아주 천천히 시작하진 않습니다. 처음 세 땀 정도만 느리게 시작을 하게 되므로 이건 항상 켜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켜놓게 되면 바늘이 상정지 하게 되고요. 이걸 꺼놓게 되면 바늘은 하정지 밑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용 방법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 삼봉이 작업 끝나고 났을 때 원단을 빼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삼봉의 경우 모든 실을 사절을 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면 바로 원단을 뺄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삼봉, 사절이 없는 삼봉의 경우는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밑에 다 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원단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작업을 끝낸다 한다면 바늘이 상침해서 끝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손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폴리를 손으로 돌리는 때는 항상 이 뒤로 돌리시는 게 정상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늘이 상정지 했을 때 바늘실 쪽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실을 고의적으로 좀 당겨서 길게 확보를 해주시고요. 노루발 드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위실을 확보한 만큼 뒤로 원단을 빼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어느 정도 나왔다면 그때 실을 커팅해서 원단을 빼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사절 삼봉으로 이 수동에서 실 빼는 걸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노루발 들다가 사절이 입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반 본봉 미싱의 경우는 사절과 수동의 차이가 이 사절 여부가 있겠지만 원단 빼내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냥 쭉 빼서 쪽가이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삼봉의 경우는 이 사절 유무가 엄청 이런 번거로움에서 편의성이 추가가 된 게 사절 삼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삼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절 삼봉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싱 스토리 삼봉 실 끼우는 사용 설명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